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4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빈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방송법의 정의와 개정안의 핵심 내용, 그리고 여당과 야당, 언론노조의 엇갈리는 반응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방송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기자님, 방송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또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국민 문화의 향상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를 통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법입니다. 아, 방송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 거군요. 방송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흔히 말하는 방송법은 KBS를 규율하는 방송법, MBC 관련 규정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를 다루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틀어 방송 3법이라 부르는데요. 이 세 가지 법은 각각의 공영방송 운영 원칙과 구조를 규정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그렇군요. 방송이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송법은 정치권과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방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방송법이 외부 세력에 의존적이었다니 제도 개선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자님, 기존 방송법이 정치권과 경영진에 의존적이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임명은 주로 여야 정치권의 추천 및 정부와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이사회를 보면 많은 자리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사와 사장 같은 주요 경영진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경영진이 정권에 따라 교체된다면 방송의 성격도 그에 따라 달라졌을 것 같네요. 그런데 기자님,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운영 과정에선 상황이 달랐다고 들었어요. 네, 법이 명시하는 이상과는 달리 정치권의 개입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현업에서 일하는 기자나 PD 등 제작진의 경우 중요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요. 결국 방송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제작 자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습니다. 아, 방송법상 자유와 독립이 명시돼 있긴 하네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경영진들의 입김으로 인해 현업자들이 충분히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동안 방송 현장에선 제작진이 독립성과 방송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특히 방송 경영 전반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방송 본연의 역할을 보장할 필요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이런 배경 속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우송대학교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박성호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이 바뀌어졌고요. 사장 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방송의 독립성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법이 20, 30년 된 방송법이라서 이전의 방송법에 의하면 이사수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암묵적으로 11명의 이사의 수를 정부 여당에서 7명을 추천하고 야당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 3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수를 차지한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이사장과 사장이 선출되는 구조였죠. 근데 이번에는 정치권뿐만 아니고 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 추천, 변호사 단체 추천 등으로 다양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 법제도가 어떻게 현실에서 반영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정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정할 것이냐, 혹은 사측,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시청자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방송사 사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면상만 다양화했지 실질적으로는 다양화되지 않은 결과로 나올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했던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지네요. 기자님,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무려 38년 만에 처음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에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KBS의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38년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군요. 이번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참여가 늘어난 만큼 정치권의 영향력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우선 KBS 이사 추천에서 국회 몫은 기존 100%에서 40%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회, 법조계 등 다양한 주체의 추천 비율을 늘렸는데요. 덕분에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방송 운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방송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인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도 많고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으면 방송이 조금 더 공정해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영향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시청자로서 믿고 볼 수 있는 뉴스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이 그런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께선 방송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운영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 것 같네요.
기자님,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나요? 네, 여당은 이번 법안이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다시 통과시킨 건데요. 여당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그런데 기자님, 기사를 보니 언론노조도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언론노조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외압을 막고 보도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했기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기대도 가지는데요. 특히 KBS 본부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고 권력에 대한 비판도 놓치지 않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방송의 독립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방송법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안에 크게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공정성을 높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위원을 뽑는 방식도 결국 다른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잖아요. 법이 바뀌어도 방송이 진짜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오히려 이런 허점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다른 방식으로 더 깊어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고 말뿐인 제도보다는 실질적인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시민분께선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공영방송이 특정 세력에 치우쳐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야당은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나요? 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여당 측의 방송 장악이자 언론 통제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이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는데요. 이에 야당은 장시간 토론으로 입법 강행에 맞섰습니다. 국민 참여가 늘어나면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단 말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자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야당 측에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 편성이나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건데요. 그로 인해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아, 참여 주체들의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효율성 측면에선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나요? 야당은 이사수가 3, 4통 들어 29명에서 41명으로 확대돼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또한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KBS 사장과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도록 한 조치도 조직 내부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함께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도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방송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방송 현장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네, 앞서 언급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의무화되며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이 법안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YTN, 연합뉴스TV와 같은 민영 보도 전문 채널에까지 적용되는데요. 이는 방송의 운영 방식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법안의 적용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에 따라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민영방송의 경우 공적 기능을 수행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주가 있는 사기업인데요. 이번 법안이 주주의 권리나 기업 지배구조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적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법이 구현되는 과정의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시민 입장에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 추천 단체들이 과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얼마나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님과 함께 방송법의 정의와 개정안의 내용,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여야의 논쟁이 격렬한 주제기도 하고 언론계에 굉장히 오랜만에 생기는 변화인 만큼 흥미롭게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방송법 개정안이 오랜만에 방송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만큼 여러 입장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동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목요일 슈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5기 보도부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 1학년 박수빈, 기술의 제55기 기술부 언론융상학부 1학년 권예승, 진행의 제54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김서영, 제55기 보도부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 1학년 박수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4일 목요일 슈통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